오늘 순서는 이렇게 할 거고, 뭐, 특허를 막 이론을 여기서 많이 해갖고, 그게 지금 남는 게 없잖아요. 저도 뭐 성당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봐봤자,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는 거 거의 한두 개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늘 딱 진짜 한 두세 가지, 나한테 필요한 두세 가지만 얻어가실 수 있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하죠? 네, 그렇죠. 뭐 그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연배가 좀 다 있으셔갖고 애플 사과 이런 답이 나오는 것 같고 10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섹시하다, 새끈하다, 멋있다. 우리가 섹시하다, 새끈하다, 멋있다부터 시작해서 애플이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트북을 카페에서 딱 했는데 사과 그림이 나오면 아 저거는 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인코퍼레이트라는 회사가 만든 A337 프로세서를 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거 하나 보여주면 끝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의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플이나 되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저도 이제 오늘 어제 밤에 넘어와서 잘 때 예약을 하려고 찾아보는데 저 옆 왼쪽에 있는 플랫폼 회사에서 찾아봤는데 오산에 어디 터미널을 가니까 이런 호텔 이름이 있습니다. 글씨체도 똑같죠. 이름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혹시 상표 침해나 뭐 또 이렇게 약간 신용 뭐 명예훼손 아니냐 막 그런 생각 드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저 이제 호텔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혹시라도 내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조금 꼭 애플 같은데 아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애플도 예전에 아이패드 중국에서 상표 등록받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말로는 애지만 일본말이나 중국말로는 사랑 애자가 아이잖아요. 아이자 들어간 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애플이 태블릿 PC 그거 받는데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거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남들하고 어떤 이 관계, 특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내 거가 뭐냐가 중요한 것보다 남들이 이거 정말 탐날 만한 거냐 아니냐 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야놀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저 호텔 보면은 얼핏 보면 야놀자 그 인식 약간 이미지 같은 거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큰 뭐 글로벌 회사 삼성, 애플 같은 데만 신경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하는 카페입니다. 카페에 갔더니 고깃집도 아닌데 저 의자 아시죠? 보이시죠? 네. 그 고깃집 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전, 뭐 그때부터는 그 드럼통 이렇게 뚜껑 딱 따갖고 이제 거기다가 겨울에 외투 넣고 뭐 우도 벗어 넣고 고기 다 먹고 나서 입고 가서 옷에 고기 냄새 안 배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호프집 하시니까 좀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프집은 그런 고기 냄새는 안 나지만 고기를 구우면은 이게 기름이 튑니다. 기름이 튀면은 바닥에 미끌미끌하고 그 냄새가 배게 되죠. 그러면 그 손님 입장에서는 맨날 갔는데 그 집은 막 미끄럽고 다치거나 그러면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인상을. 그래서 청소를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하려다 보면은 그 드럼통들은 한쪽으로 다 밀고 밤에 마감하기 이 장사 끝나고 힘든데 이 다 청소하려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다 한쪽에 밀어봐도 가게 절반 차지하고 있으면 그 의자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개발하신 분이 그러면은 그냥 이걸 쭈르륵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한쪽에 다 밀어놓고 요만큼만 차지하게 하고 그냥 걸레 밀고 세제 그 업소용 뿌리고 청소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거기 관련된 특허 명세서입니다. 뭐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 제품은 아니고 어떤 이제 간이 의자 같은 거를 하셨는데 고깃집 의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꼭 대기업 삼성 아니라도 이런 거 가지고 계시고 이 특허 가지고
비슷한 거 이렇게 쌓는 거 나오면은 이거 하지 마라고 하실 수 있고, 일단 물건이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허나 이런 디자인 시스템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당 영업 이익 얼마니까 몇 개 만들었어 해갖고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좋아요. 공예 쪽은 그게 좀 애매해요. 공장처럼 이거 뭐 내가 물론 뭐 굉장히 유명한 화백이거나 그러면 하나만 베꼈어도 이게 지금 몇 억짜리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공예 쪽은 디자인 등록 받아도 아이 뭐 이거 해봤자 저희 번거 뭐 이거 의자 하나 팔아갖고 찍해야 뭐 5만 원 남았는데 뭐 손승할 테만 하세요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쪽은 차라리 좀 내가 유명해져서 내 디자인을 베끼면 저작권 침해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하고 계시다 예도 있고요. 제가 제주도 살다 보니까 뭐 여행 오시면 요즘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은인의 해장국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는 있어요. 근데 제주도 안에서 하는 주체하고 저희 입장에서 육지라고 말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그 육지 쪽에서 하시는 은인의 해장국 주체가 달라요. 프랜차이즈. 자, 혹시 김밥천국 잘 아시죠? 김밥천국 프랜차이즈 회사 20개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있는 김밥천국, 저기 있는 김밥천국 회사 달라요. 왜냐면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김밥은 분식점이나 아니면 김밥 자체의 보통 명칭이고, 천국, 땡땡 천국은 뭐 좋은 거다, 뭐 좋은 장소다 이런 이미지 주는 거라 그거가 상표 등록이 안 되니까 누구나 써서 김밥 천국이 제가 정확하게 2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20개 있다 그래요. 은인의 해장국은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해서 좀 이름이 이제 보통 나죠. 이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이름 음식점이나 이런 게 유명해지는 테크트리가 어디서 하다가 좀 유명해지면 이제 친척들 분점 비법 전수해주고 내주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으로 하시는 데서 뭐 컨설팅 하는 데서 붙어갖고 이거 이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상표도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이제 차례로 나가시잖아요. 이제 은인의 해장국은 제주도는 우리가 할 테니 당신네 저기 하솔 F&B 니네가 그러면 그 육지에서는 니네가 이렇게 하고 로얄티 얼마 주라라고 계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거는 이은이 여기 글씨 나와 있습니다. 이은이 처음부터 이제 출원했다가 출원이 신청이죠. 했다가 뭐 하솔 F&B한테 이렇게 최종 관리자 넘어간 거 보면 넘긴 거죠.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상표나 특허도 다 똑같아서 뭐 세를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분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넘어간 걸 보면은 이쪽에 좀 아예 그냥 니네가 이거 가지고 해라. 제주도에서는 그냥 서로 터치하지 말기 해갖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6, 17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19년에 본인 하솔 F&B라는 데서 자기가 또 이 디자인이 조금 된 요거 가지고 출원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때쯤에 원래 이은희 사장님하고 하솔하고 뭔가 트러블이 좀 생겨갖고 뭐 그랬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 그냥 동네에서 내가 아직은 동네에서 뭐 가게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커지다 보면은 그게 상표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한참 떠들썩했던 게 무슨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 덥죽인가 있었죠. TV를 잘 안 보시나요? 요즘 분들이 다 TV를 잘 안 보시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포항 쪽 어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발굴하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거기서 네 맞아요. 덥죽이란 집 했었는데 그때 좀 뒤에 나올 아마 말씀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백종원 씨한테 픽이 되든 아니면 어떤 계기로든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덥죽 사건 결국에 아무도 상표 못 받는 걸로 끝났어요. 그게 왜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좀 타격일 수도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남의 일만은 아니다. 이번에 여기 오셨을 정도면
그래도 상표 같은 것들 지원도 받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다. 그래서 남의 일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업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 네, 쉽지 않은 거다. 네. 제일 재미없는 부분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뭐 구분하시죠. 다른데 교육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아, 그래요. 특허는 많이 해보셨다고? 아, 다른 쪽이시군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기술적인 것 같은 경우는 특허 시험 피난일 것 같죠. 그리고 예쁜 모양, 외관, 물건 그런 건 디자인일 것 같고, 상호랑 상표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어쨌든 상표랑 상호 같은 거는 아, 이게 출처가 이거다, 우리 거다, 이거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를 좀 그 정도는 지금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오늘 뭐 이거 공부하셔갖고 사업에 도움 막 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주로 이제 관리사다 보니까 그 특허청에 대한 이런 쪽 업무 대리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오시면 상담은 하는데 아마 오늘 공방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작물 이쪽은 좀 알아두시면 괜찮고, 저작물은 내가 셀프로 그 저작권위원회 해보셨죠? 왜 하시죠, 보통? 이유가? 제가 디자인을 네. 보호를 받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이쪽에서는 본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작권 쪽을 먼저 해주시라고 거기에 주셔서. 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이유는 막연하지만 어쨌든 보호를 받는데 뭔가 등록증이란 게 저작권으로 잘 나오고 싶고 비용도 싸고 하니까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한 두세 가지 더 있어요. 일단 저 사람이 베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고 할 거야? 이거 원래 있던 건데 나도 뭐 직접 한 거다. 하고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든 경찰서 가서든 얘기를 할 때 네가 뭐 내가 먼저 한 거다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저작권 등록을 했으니 적어도 내가 이때는 이전에 만든 건 내가 창작한 거 날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침해가 갔을 때 등록한 거는 최소 보상 배상액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뭐 당신이 뭐 얼마나 무슨 유명한 뭐 공예가라고 나는 뭐 그거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저작권 쪽에서는 최소한의 보장 배상액이 있기 때문에 등록된 거는 그게 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 홍보하시기 좋잖아요. 저작권 등록 몇 호 다 붙이고 우리 어디 지원 사업 같은 거 나가실 때도 그래도 등록권이 있구나 이런 것들 현실적인 이유는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심사해 갖고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냥 무소불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장점들 때문에 건의해드리긴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 물건이 공장에서 진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디자인 등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그쪽은 손해배상에 따지는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있으시고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있다. 저는 그쪽 많이 하고 있고요. 특허도 하시는 분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걸 레이아웃이란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술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특허로서는 조금 약하거나 등록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기술은 되게 간단한데 특허로는 되게 그러니까 강하고 범위가 넓고 그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영어에서 나온 건데 테크놀로지컬 스피릿, 컨셉트를 보호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기술도 좋고 그래서 특허도 아주 좋은 거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런 게 이제 쉽진 않겠죠. 그리고 나는 기술은 되게 좋은데 이거 꼭 특허 내야 되나? 그럴 때는 안 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보안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굳이 남들한테 다 공개하느니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유명한 떡볶이 뭐 있죠? 마봉님 할머니 신당동 며느리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한테 전수하셨죠. 근데 그전에는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괜히 뭐 특허를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위 말하는 노하우 머릿속에 내 비법으로 알고 있는 게 나을 때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특허로는 굳이인 것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 차이가 오는 이유가 기술 자체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거다 보니까
심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심사관들은 되게 편해요. 여기 이런 거 있고, 여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합치면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하고 거절 딱. 특허는 그래서 출원하시면 99.9% 무조건 거절 받아요. 심사관들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진짜 만드는데, 구현하는데 어려웠는데, 이거 심사관 얘는, 여기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서 오는 차이고요. 디자인은 이제 물품이다 보니까 공방은 당연히 제일 해당이 많이 되시긴 할 텐데, 우리가 옛날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몇십 조씩 쏟아가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쩔쩔맸던 게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웃었던 그 둥근 모서리. 그게 이제 디자인이었어요. 미국 법이 좀 약간 원시적이라 특허법하고 디자인법이 분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특허법이라서 우리나라 보도에는 특허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디자인이었거든요. 한 디자인 3건 가지고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디자인 되게 좋은 점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연산하고 통신 규격하고 그런 거는 네가 이거대로 내 거대로 했어 안 했어 이거 따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눈으로 딱 외관 같은 거는 사진 찍으면 아니면 물건 하나 사면은 이거 우리 거랑 똑같네 판단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실용신안이든 특허든 뭐 디자인이든 하나 침해했으면 그거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손해배상하면은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1억대, 2억대씩 만들어 파니까 한 물건 하나에 1달러만 해도 1억대 팔면은 100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도 이렇게 입증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시할 만한 권리는 아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아니면 내가 특허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 외관에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시면 그럼 그냥 이거 차라리 디자인 등록 받아버리시는 게 나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도 방충망 이런 거 좀 틀 하시던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디자인으로 받고 싶다. 외관 이게 어디쯤에서 어떻게 휘어지고 이런 거를 특허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냥 딱 디자인 하셔갖고 그거 3개 특허 하나 할 것 같고 디자인으로 한 3개 받아버리셨습니다. 모양만 비슷하면 그거는 딱 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디자인이니까 뭐 특허보다 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 디자인 침해도 특허랑 똑같이 상대방이 이거 침해할 것 같은 거 있으면 가처분 할 수 있고 뭐 기계 폐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차이가 꼭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못한 건 아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상표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심사가 변리사 수입료도 안 줘도 되고 몇만 원 내고 그냥 등록도 받고 아니면 심지어 등록 안 해도 저작권 발생해요. 제가 그냥 여기서 그림 하나 딱 그리면 그걸로 저작권 발생합니다. 꼬맹이가 그림 하나 그려도 발생은 해요. 글 아니면 제가 여기서 5분 만에 글 뭐 하나 써도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왜 굳이 비싼 돈 들여갖고 특허청에다가 심사받아갖고 변리사 수임도 선임도 해야 되고 또 뭐 그냥 되나요? 유지하려면 돈 내야죠. 특허는 3년지 처음에 등록료 내고 나서 매년 내든지 아니면 뭐 한두 번 내든지 해야 되고 상표는 10년마다 갱신돼야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유명하니까 누가 함부로 따라하지 못하게 그냥 정말 유명해져 버리면 상대방이 함부로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특허나 이런 이제 특허청에서 하는 것들은 심사를 한 번 다 했잖아요. 나라가 네. 네. 들어가죠. 20만 얼마 정도인데 한 건 기준으로 뭐 상품이 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가산료가 붙을 수 있구나. 네. 뭐 좀 제일 오래된 상표 뭐 있을까요? 부채표, 활명수, 그 부채 모양, 그 몇 년 됐을까 없어요. 그 처음에 등록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그 총독부, 일본 제국의 그 조선 총독부에 등록했었던 거라서 한 10번 정도는 갱신해서 100년 됐어요.
굉장히 좋은 상표죠. 100년, 송독부 시절부터 온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등록까지 하고 이렇게 돈 관리하고 신경 쓰이는데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우리 집 유명하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고, 이거 가지고 저놈이 내 거 따라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재판해야죠. 아니면 고소해야죠. 근데 고소하러 가면 경찰이 사실 뭐 나는 잘 모른다 하니까 심판원 가서 뭐 저기 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거 좀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생각해 볼게. 그것도 심판하면 또 몇백만 원 금방 들어가고 시간 하염없이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부정경쟁 하지 마라 라고 하려고 하면 판사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유명하고 저놈이 이렇게 나쁜 의도로 내 거를 따라했다. 이거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거 뭐 다 있는 건데 다. 이거 실제로 인정도 되게 안 돼요. 반면에 이제 뭐 힘들었지만 돈도 많이 들고 이거는 나라에서 내가 창설, 이제 공무원이 도장 찍는 거가 창설을 해준 권리거든요. 없던 딱 만들어준 거예요. 내 영역을. 그래서 어쨌든 정부 도장 찍힌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무효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 전국에 다 미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판사님이 무효 아니네 그러면서 딱 침해하지 마 이 판단 내릴 때 당연히 유효한 권리니까 강력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뭐 고의 막 그거는 이제 형사로 엮으려면 고의 필요하지만 그냥 민사로 이거 하지 마세요 폐기하고 간판 내려라 이런 거 하려면은 고의 입증 안 해도 돼요. 그런 점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상표 등록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일단 무작정 100%는 아니에요. 나도 상호가 이거다. 근데 바로 옆이다 그러면 일단 상호 자체 같은 거는 상호 변호사 찾아가셔갖고 상호 못 쓰게 하시는 거고 상표 자체는 또 그것도 변호사랑 같이 합의하시거나 아니면 변리사 하셔갖고 경고장 보내시거나 변리사 찾아가서 경고장 하나 해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쓰시거나 사실 사자를 찾아가시면 비용이 이제 계속 발생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직접 그 내용 증명 하셔도 돼요. 경고. 그 세부 주소 다 나오게 그 작성하셔갖고 출력해서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말로 해결되면 아예 미안해요. 간판 바꿀게 하면 제일 잘 싸운 거죠. 경찰서 가고 법원 가는 순간 이제 나도 전쟁을 하면 나도 비용이 들고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고. 그렇죠. 어차피 전쟁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났을 때 좀 입증하기도 편하고 판사님한테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고 입증하기 편하다. 강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들고 하지만 상표 등록하고 특허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널리 인식 이것도 가끔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재판부에서 되게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지간히 유명해도 쉽지 않다. 그런 거고요. 네. 자, 상호 상표 구분하시는 법 예시가 제일 간단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쓰는 회사가 뭐 갤럭시, 애니콜, 비스포크라는 상표를 갖고 있고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삼성전이라는 상표를 쓴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텔레비전은 삼성전자야.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 핸드폰은 삼성이야. 우리가 말하는 출처로서는 보지만 갤럭시냐 아이폰이냐지 이 핸드폰은 삼성전자고 이 핸드폰 이름은 애플 인코퍼레이티드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상호랑 상표가 그렇게 대조가 되고요. 상호는 원래 뭐 저희 영역 아니지만 굳이 하도 이제 설명을 많이 요청하시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상법에서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뭐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상호가 많은 경우에 내가 진짜 상호랑 일치하긴 하지만 나는 그냥 거래 서류 이런 데다가 뭐 거래증, 뭐 접수증 이런 데다 그냥 다른 상호 쓰고 사업자 등록증은 또 다른 거 쓰여 있어도 그러면은 내가 실제 쓰는 그 상호가 진짜 상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용하는 게 뭐냐라는 사용주의예요.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가끔 보면은 간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긁으면 다른 상호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 카드 긁어서 나온 상호가 진짜 자기 상호겠죠. 그런 거고, 법인은 어쨌든 법인 등기하시면서 상호까지 등기가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그 상업등기소 가셔갖고 아니면 법무사 맡기시면 상호 등기는 가능해요. 뭐 등기하면 아무래도 좀 입증이나 이런 것들 좀 유리한 면이 있고, 상호는 그리고 상표는 전국에다 너 하지 마라고 경고장 다 뿌릴 수 있고, 그런 것만 하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써서 하는 그 변호사 사무소도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상호는 내가 시군 구, 뭐 광주면은 구고 아마 전남이면 어느 군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거 아마 사업자 등록 가도 공무원이 딱 쳐보고 똑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 시군 구 정도, 저는 제주도 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 시 영역 안에서는 똑같은 거 이제 효력 미치게 돼 있긴 해요. 그 정도 이제 지역적인 좀 지리적인 범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호로 쓰지 말라 하는 거는 뭐 거래할 때 이름 쓰지 말라 정도인데 상표는 물건에 붙여갖고 막 물건 팔고 엄청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구분하자면 삼성전자 상호, 주식회사 상호, 애니콜, 비스포크 이런 거, 갤럭시 상표.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젊은 분도 계시니까 토스 쓰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토스. 토스 그 회사 이름 아세요? 잘 몰라요. 토스는 상표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상호예요. 이제 좀 상호랑 상표 구분되시죠? 네. 오늘은 어쨌든 상표가 제일 핵심이니까 그쪽 위주로 좀 초점 맞출게요. 제가 한 8년 전 얘기인데 2017년에 한 20몇 년 전, 30년 전부터 이제 서귀포 여행 가시면 거기 밤에 갈 데가 없죠. 보통 제주도가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매일시장, 올레시장 이런 데 가요. 그 건너편 어디 쪽에 하면 뭐 옛날에 한 30년 전부터 그 모닥치기, 약간 원래 있던 말은 아닌데 제주도 사투리 같은 그런 용어예요. 다 모아갖고 그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메뉴 이름인데 이런 거가 이제 거기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한 20개 이상의 이제 음식점에서 저걸 메뉴판에 팔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2017년쯤에 홍땡땡이라는 제주시 노영동에 사는 분이 이 모닥치기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다 등록을 신청을 하시고 2010년이죠. 그리고 2011년에 등록을 받았고 한 6년쯤 가만히 있다가 한 20개 늘어나니까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경고장만 아르바이트 찾아갖고 아르바이트가 막 블로그 같은 거 찾아갖고 경고장만 보내고 합의 얼마 할래요 하는 그런 로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통해서 정보를 다 날린 겁니다. 그래서 경고장 내용 보면은 여태껏 쓴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뱉어내시고 앞으로 쓰실 1,000만 원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내시고 앞으로 쓰시려면은 간판 내리시든지 메뉴판 내리시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거 약정 쓰시고 얼마씩 만약 쓸 거면 얼마씩 뭐 매달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1,000만 원인지 아세요? 변호사 수임하면 한번 싸우면은 착수금 500 하잖아요. 성공하면 또 500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1,000 부르고 그때부터 이제 딜해요. 본인들도 돈 들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1,000만 원 이하에서 한번 우리 그냥 합의합시다. 그래서 1,000만 원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문제가 2010년, 11년 이때는 뭐 싸이월드 하던 시절이니까요. 거기에 증거는 다 올라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근데 아이폰이나 이런 거 들어오기 전이었어갖고 내가 어디에 몇 년부터 썼다 이런 증거가 신문이나 사람들 구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등록 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 원래부터 썼으니까 당신 이거 무효야 하라고 당신 권리 행사 못한다라고 반박할 증거 찾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유명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등록은 가능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내가 혹시 상표 등록 안 하고 쓰시더라도 여건 되시면 어디 보도되고 그런 거 나간 거는 나쁘지 않다. 홍보 차원도 있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사건의 결국은 뭐 막 여기저기서 억울하다 하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냐면 지역사회가 좁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소까지 다 나오고 이름 다 나오잖아요. 지역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니까 아, 내가 원래 그러려던 건 아니고 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경고장 한번 받으면은 그 무시무시한 문제 있잖아요. 상표권 침해하시면 경찰도 출석하셔야 될 수도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태 거 한 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1,000만 원 있고 막 하면 장사하시던 분들이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몇날 며칠 잠도 안 오고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 대부분 다 수혜 받으셨어요, 이거? 여기 교육 오신 거는 어쨌든 자부담 면제 목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해놓으신 거는 뭐 방어 차원에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분 경고 날렸던데 거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걸로 분식점 지점도 생겼어요. 그래갖고 자, 음식점 계셨으니까 음식점 뭐 호프집 아까 역전 할머니 그분이 처음 하셔갖고 몇백억에 딱 엑시트 하시고 뭐 세금 내고 어쩌고 해도 100억 이상 하셨잖아요. 짧고 굵게. 뭐 다른 사업을 더 하시겠죠. 근데 잘 하다 보면 그 테크트리가 아시는 대로 내가 가게 하다가 이름 나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자가 붙습니다. 프랜차이즈 붙었는데 프랜차이즈는 뭐가 생명이냐? 뭐 물론 재료를 잘 소싱하고 비법을 하고 뭐 일관된 이미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의 결국 그 이름이잖아요. 이 상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가게? 기억나세요? 언제 보셨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반응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과 좀 가혹가혹한데 가물가물한데 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이 상표 보신 적은 근래에 몇 년 안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원래 고봉김밥이었어요. 시작은. 고봉민 씨 부인, 네. 사장님, 회장님, 고봉민이에요. 그래서 고봉민 씨 이름으로 김밥하고 한석균이 부부가 하던 고봉김밥하고 여기 보면 한자로 옆에 고봉도 있어요. 자그맣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프랜차이즈 붙었죠. 노원구 공릉 2동 태릉 현대아파트 7동 304호에 사시는 김지은 씨가 2010년, 2009년 1월 20일에 신청해서 다음 해 1월 14일에 이렇게 한자로 고봉 씌어 있는 고봉이죠. 호칭 자체가 고봉이에요. 육각형 어쩌고 있어도 어쨌든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 봤을 때 고봉이잖아요. 한글로. 이거를 음식점 식당 체인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김지은 씨 탓하는 거 아닙니다. 김지은 씨가 이거를 부산에 사는 이동민 씨한테 전부 넘겼고 상표를 팔았는지 뭐 줬는지 모르겠어요. 마누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다르네요. 그 부산에 사는 강성경한테 또 지분을 넘겨서 둘이 이제 공동 상표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 뭐 그냥 확인되지 않은 설이긴 한데 원래 가맹점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되기 시작하면 원래 뭐가 뽑아 먹을 때가 있어야 소송도 하고 벌도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쓰지 마라. 고봉 있잖아요. 여기도 고봉이고 여기 고봉이니까. 그리고 김밥은 김밥집이니까 그냥 이번에 상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의미 없는 단어예요. 핵심은 여기 고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디자인을 막 했다, 뭐 디자인하면 뭐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무리 디자인해도 이거 고봉이에요. 완전히 고봉이라는 글씨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도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인식의 고봉입니다. 인절이. 이거 침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 부부가 각성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열심히 디자인도 새로 다 하시고 고봉민 김밥인으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많이 해서 바꾸시고 하시게 된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바꿨으니까 뭐 다 해결되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를 했습니다. 벌써 가맹점이 100개가 됐는지 200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걸 바꿔야 되면 그 가맹점 자체 실수가 아니잖아요.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업을 잘 못하게 됐으니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식기, 뭐 젓가락, 포장, 백, 간판, 인테리어 싹 바꿔야 되는데 그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철거하고 본사가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을 날려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영업에 지장이 오게 되면 그 영업 손실, 그거 다 본사가 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바꾼다는 게.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까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면 처음부터 뭐 아니면 글로벌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진짜 이거는 중국어, 한자, 영어로도 막 이름 기가 막히게 좋으면서 이거 등록도 될 것 같으면서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수로는 수출명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테팔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 프라이팬. 미국 가면 테팔이 있습니다. 제품은 있는데 티펠이 있죠. 미국에서는 테팔로 안 팔고 티펠로 팔아요. 그랜저 혹시 미국에서 보신 적 아반떼나? 미국 가면 아반떼가 아직도 엘란트라 이름 붙어 있고 그랜저가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수출명이 아제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그랜저인데 미국서 역수한 거 그런 거 보면 아제라라고 뒤에 붙어 있어요. 수출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자, 이번에 소상공인 사업 하시잖아요. 어디 여기저기 들어보면 그냥 뭐 내가 그냥 직접 해도 된다는데 이제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상표가 그냥 특허보다는 좀 쉬워 보이니까 막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심사관이 내 상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거든요. 여기서 7개 있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뒤집으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명칭 관용하는 표장, 그다음에 뭐 그 성질 표시하는 거 안 되고 현저한 지정 명칭 안 되고 성 뭐 간단한 거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기타 뭐 이상한 뭐 프레이즈 뭐 구호 이런 거 안 되고 뭐 오인하는 거 안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 군대 깃발하고 비슷하다고 안 되고 뭐 올림픽이라 뭐라고 안 되고 적십자라고 안 되고 뭐 또 그 품질 약간 뭐 270 이런 거 신발에 쓰면 사이즈 아니냐 이런 거라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합치게 몇 개냐면 여기가 7개 있고요. 여기가 1호부터 뒤에 보면은 21개, 저 공부할 때 17개였는데 처음 제가 한 6년 시험 붙었는데 지금 21개 합치면 28가지 사유로 지뢰밭이 28개 있는 거예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이제 보다는 앞에 먼저 누가 이거 등록했거나 먼저 출원했다. 아니면은 이거 뭐 나주, 뭐 전남, 뭐 해남 이런 거 붙었네. 아니면 이거 너무 이거 물건 어떤 성질 아니냐 이런 게 좀 많이 걸리죠. 그런 게 많이 붙습니다. 주로 그된 사유고 생각보다 그래도 사유가 많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하시면 어느 정도 이게 그 등록 가능성 보잖아요. 봤을 때 이런 사유가 어느 정도 체크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수입료 내는 게 뭐 그냥 행정적으로 이거 대리만 할 거면 그러면 5만 원짜리 저기 하시면 되죠. 온라인으로 하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1년에 대구에 있는 어느 여자 변호사 변리사도 하시는 분 1년에 상표 3천 건씩 하시고 어디 마크인포 이런 데 가면 몇천 건씩 하시는데 그냥 거기 실제로 그 변리사 변호사가 하겠어요. 직원 사무장이 받아갖고 그만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을 고민하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냥 전문가 비용 썼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고객이 되었으니까 혹시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상담을 해야 될 수 있는 내 전문가 부분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이미 하셨지만 주변에라도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지리적 명칭 이런 거 안 되고요. 아니 막 우리 동네에 그 이름 붙이고 싶어요. 어디 땡땡 뭐 조기 막 이런 거 붙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한 20년 전쯤에는 세부 됐을 텐데 이제 안 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세부란 동네, 필리핀에 이런 거 안 되고 아시겠죠? 뭐 넘버원 뭐 제일 이런 거 품질 좋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안 되고요. 뭐 등록은 안 됐지만 이미 유명하다 그런 거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내가
삼성이나 이런 거 굿즈는 등록돼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 안 왔어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가 축구 인폼이 하겠다. 그런 거 안 되겠죠. 안 될 거고. 이런 키프리스는 많이 아시잖아요. 무료니까. 가서 이제 찾아보시는데 가급적이면 PC 버전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왜냐면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냥 그 명칭만 쓰게 돼 있고 도형도 못 보고 명칭만 쓰면은 그냥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몇천 개. 근데 그게 내가 쓰고자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업에는 그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PC 버전에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갖고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딱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자기가 쓸 이름만 검색해 봐요. 근데 상표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덩어리하고 최근에 했던 게 덩어리 이거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덩어리만 치면 덩이가 검색이 안 돼요. 그 검색 엔진 자체는. 근데 관념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까지 같이 검색을 해봐야 이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 말고 유사한 거 그것까지 봐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검색에도 약간 테크닉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도 가끔씩 일하다가도 이렇게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18년째 달리사 하는데도 내가 놓쳤네 그런 게 지금도 나오거든요. 참 끝이 없지만 그런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들. 심사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과정 다 하고 나서 등록까지 제일 문제 없이 가면 옛날에는 좀 한 3표 한 6, 8개월이면 나왔는데 요즘은 뭐 기본 1년에서 1년 반 넘어가고 있고 뭐 어떤 건 2년도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급하시면 비용 따로 자비 부담하셔갖고 우선 심사하시면 돼요. 비용이 좀 따로 들긴 해요. 근데 우선 심사 신청하시면 진짜 어떤 건 되게 빨리 나오고 어떤 거는 늦어도 서너 달 안에 결판이 나니까 그 서너 달 안에 심사관이 2달 안에 뭐 3달 만에 등록 결정 준다고 해도 등록 공고 결정 준다고 해도 그때부터 다시 2달 공고 붙이고 하면은 빨라도 반년은 등록까지 가요. 우선 급하신 분들은 우선 심사 하시는데 사유는 나 진짜 이거 쓰고 있다 그런 증빙은 갖고 계셔야 돼요. 나 이거 간판 이걸로 발주했다. 이런 거래 뭐 세금계산서 받고 거래 뭐 의뢰서 이런 것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받습니다. 만약에 문제 생겨서 서로 막 싸워서 심사관하고 싸워갖고 또 안 돼서 뭐 심판하고 대법원 가면 4, 5년 훌쩍 가겠죠. 중요한 거 이제 쓰기 전에 꼭 검색 한번 해보십사. 검색하는데 그 유사까지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잘하는 사람 섭외해서 하시고 이거 제가 자료 옛날에 만들었을 때보다 많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차 이름 중에 그 모델 중에 베뉴라는 차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왜 베뉴 됐는지 아세요? 현대가 그때 한 서너 개 출원을 했는데 다른 게 거절되고 베뉴 남아서 하게 된 거예요. 출시 한 3년 전부터 개발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의 시간이 왔는데 제가 전날 막 일 바쁘게 하다가 원래 퀴즈 하면은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와서 그냥 오늘은 그냥 마음의 상품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제주도 탑동 앞에 바닷가에 이런 이제 노점상이 있어요. 닭껍질 튀김을 파시는.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네. 혜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롯데. 네. 혜태는 약간 그 사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어떤 거요? 분량이요. 이거요. 이게 지금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그 담배가게 가시면 담배 소매인 협회 마크예요. 업무 표장. 담배 그 가게 앞에 많이 붙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막연한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상표 등록했겠죠. KFC는 당연히 프랜차이즈에서. 자, 그럼 상표법 어떤 침해가 될까요? 일단 똑같아요. 그 표장이 마크가 똑같고 여기서는 뭐 프라이드 치킨이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햄버거
아니면 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거 등록을 했을 텐데, 닭껍질 튀김은 안 했겠지만, 닭껍질 튀김 정도면 이 KFC가 등록한, 상표 등록한 닭튀김하고 비슷한 상품이죠. 네? 아, 있어요. 그럼 동일하죠. 동일하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상표권 침해가 될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집에서 그냥 우리 친구들 나눠줄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업으로 여기 가게에서, 가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표권 침해로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KFC의 그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좀 인식,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아니면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정경쟁 행위도 같이 포함될 거예요. 두 번째, 담배 소매 판매 가게, 소매 판매 협회, 코리아 타바코 리테일러 어소시에이션, KTRA라고 하는데,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죠. 업무 표장 이런 등록을 특허청이 안 했어요. 상표권 침해 무죄예요. 아예 그냥 권리 자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가 이거 담배 소매 판매하는 분들의 어떤 그 협회에 막 좀 인식을 약간 흐리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냐 아니냐를 따져보면은 부정경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롯데죠. 글씨만 롯데 대신 불량으로 했지만 모양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표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자, 이 상표가 지금 롯데 예전에 지주회사에서 지금 제과로 넘어가 있는데, 과자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돼 있어요. 닭껍질 튀김하고 비슷한 게 없긴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아직 상표권 침해가 될까 말까는 약간 세모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해갖고 또, 롯데 제과의 가진 이 상표나 롯데 제과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막 손상시킨다. 그런 이제 부정경쟁 방지 정도는 부정경쟁 행위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제과 법무팀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이미지 훼손이 너무 심해서 우리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라도 김앤장을 선임하든지 해서 막 이거 집행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았죠. 않았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 해봤자 손해배상 얼마 나가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훼손 자체가 너무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1억이 들더라도 할 수도 있겠죠. 법적인 조치를 그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각보다 그게 딱 쉽지는 않구나. 그 논리가.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돈을 좀 버셨나 봐요. 한 2년? 1년 안에 최근에 보니까 차가 돌아다녀요. 보이세요? 이분도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롯데 이런 거 없어진 것 같은데, 담배 판매인 협회 요거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네. 애매합니다, 판단이.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까지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자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 보신 적,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별에서 온 그댄가? 그녀는 예뻤다. 네. 하시네요. 네. 그녀는 예뻤다 해서 저 배우가 쓴 이 머리띠. 그러니까 이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이 제품 아이템이 좀 떴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띠 할 일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잘 되니까 이제 다크 자르트 이쪽에서 올리브영 같은 데서 이제 자기 거 살 때 사은품으로 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저 이제 이거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개인 분이 회사에서 이제 우리 거 디자인 침해다, 베꼈다.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개를 살펴보면은 닥터 자르트 쪽도 좀 억울해요. 왜냐면 여기도 판촉 제품 이제 엘포스라는 데서 판촉 만들어서 이제 그 자르트는 납품을 받아서 같이 한 건데 여기도 디자인 등록됐어요. 심지어 이게 요즘 같이 일부만 보고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사해갖고 등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나도 디자인 등록도 받았으면 이거 내가 등록을 받았을 정도니 앞에 이상한 것도 없을 거고 침해도 할 가능성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닥터 차르트 쪽 담당자도 이거 디자인 등록도 된 거니까 뭐 남의 거 침해할 위험이 없겠네, 안심하고 사도 되겠다 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짜 차이도 얼마 안 나요. 5달밖에. 네. 뭐 나중에 이거 등록증 심사관이 약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한 것 같긴 했었는데 자세히 못 봤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비슷한가요? 네, 안 비슷하다도 있고, 왜 안 비슷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안 비슷하다. 뭐, 주입식이 편하시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비슷하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 가운데가 얇고, 양 끝이 넓어지는 점이 비슷한 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이제 주름이 져 있고, 이런 형상이 공통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비슷하지 않다라고 한 쪽에서는 이거는 일자인 반면에 이거는 꺾여져 있고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동물 눈 같은 거나 이런 무늬가 있고 이 넓어지는 면의 그 길이 그러니까 안 넓어지는 부분하고 얇은 부분의 비율이 달랐고 그리고 이 모양이 이게 약간 타원 같은데 이건 원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어요. 심판에서 결국에, 심판원이랑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판단해서 이건 나중에 무효가 됐습니다. 이게 참,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피곤하죠. 자, 이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뒤에 거, 에어포스 갖고 있던 건 이제 법적 상태 보면 소멸했죠. 심판 저 갖고, 시작. 이렇게 됐었고요. 농업하시는 분은 없죠. 농기계나 뭐 이런 쪽 하시는 분 계세요? 부품이나? 자, 이거는 이제 농업용 기계 같은데 들어가는 그 레버예요.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레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지사예요. 발보일 플루이드 코리안 거 보니까 유압기기 하는 회사 같은데, 디자인이라는 발명이 아니라 창작자예요. 창작자가. 이름만 보면 약간 그 러시아계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성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따르디. 이탈리아 사는 사람이 발명한 게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 발보일 플로이드 아마 뭐 이태리 회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독일이나 다른 나라 회사일 것 같은데 여기 직원이겠죠. 직원이 창작한 게 한국까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디자인 등록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그냥 큰 그 트랙터나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만 손잡이 하나까지도 이렇게 등록을 하나? 라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도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비슷한 레버 모양 같은 거 나오면은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맨날 대치하고 있고 무기도 많이 있지만 무조건 맨날 그 미사일 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무기를 갖고 있고 한 번씩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억지고 상대방한테 압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기들 만든 거 있으면은 이거 등록 받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상대방들에게 압박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 발보일 플로이드라는 데가 이런 아시아 국가 여기까지 와갖고 손잡이 하나 디자인까지도 등록을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하더라. 네, 이런 취지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네. 뭐 어떤 분은 이거 부산 사시는 분인데 배 모양도 이렇게 디자인 등록 받으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비슷한 모양의 배 만드는 거를 뭐 견제하시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도 하시기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네. 하여튼 어쨌든 이것도 특허랑 비슷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 과정을 디자인은 그렇게까지 막 오래 걸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거절 결정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일은 다 없어서 절차까지는 잘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디자인도 결국에 왜 저작권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디자인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은 무기 하나 총만 하나 있는 것보단 대포도 하나 있는 게 낫고 뭐 배만 있는 것보단 전투기도 있는 게 낫잖아요. 양쪽으로 이제 좀 법익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공방만 하고 계시지만 대량 생산 아웃소싱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 그런 물품은 디자인 등록 해놓으시는 것도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판사님한테 구구절절 이거 유효하고 내가 처음 만든 거고, 심지어 저작권 소송 가면 이게 뭐, 이거 다 누구나 이렇게 사진 찍는 건데, 뭐, 다 있던 건데, 아닌, 그런 거 다 쟁점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등록을 특허청에서 받아놓은 거는 그렇게까지 그걸 가지고 쟁점 삼지는 않으니, 다만 재판할 때는 상대방이 이거 원래 등록 안 될 건데 무효하면 그럼 특허청 심판해서 가져와, 그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하지 재판부에서 이거 무효야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내 저작권만 이렇게 실시하는 거, 행사하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 좀 강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예. 이거 이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인스타, 네이버, 페이스북에 막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시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왜 1년 안에만 내가 이게 사전에 뭐 이렇게 공개했어요라고, 이거 가지고 거절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심사가 특허청 제출하면 그렇게는 극복은 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개하지 마시고 출원 먼저 하고 하는 게 답이기도 하고, 특히 해외 나갈 거면 한국에서 이렇게 뭐 공개된 거는 중국 같은 데는 거의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출원 먼저 날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개하시는 게 원칙이다. 꼭 이거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점이 있죠. 이때 말씀드린 거. 디자인이나 아니면 특허라도 구조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 침해 적발이 쉬워서 상대방이 함부로 침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이라고 해서 특허보다 효력이 못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이거 구조가 특허로도 되지만 뭐 디자인으로 될 것 같은데 좀 비용이,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할 때는 디자인 고려해 보십시오. 네, 마지막에 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7글자로 줄이면 부정경쟁방지법, 3글자로 더 줄이면 부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뭐 국내에 내가 이렇게 유명하다,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면 유명한 거냐, 기준도 없어요. 물론 이제 해석상 일개 한 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뭐 이 정도 도에서 유명하면은 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것도 재판마다 달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입증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내가 처음 했는데 제가 뺏겼어요. 그럼 이건 국내 다 널리 인식된 이거 입증해야 되고요. 판사님이 아실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인정된 건들을 보면은 막 수십 년 동안 장사했고, 뭐 네이버 검색하니까 뭐 1,몇백 건이, 2,000건, 한 몇만 건이 나오고, 뭐 보도자료도 막뭐 수백 건이 있고, 이 정도 돼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은 상표 등록 안 하고 특허 디자인 등록 안 하신 경우에 이거 기다리면.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도 미국 제도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뭐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외관 있잖아요. 뭐 애플 스토어 보면은 밖에서 딱 봐도 이거 애플이다라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보호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인정된 판례가 없고, 뭐 적용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기대기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 레시피나 아니면 제조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거는 약간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몇 대몇 섞었는데, 아니면 이 재료, 그런 거는 소위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업비밀이란 게 이제 그냥 내 머릿속에 있으면 제일 확실한 영업비밀인 것 같고, 뭐 종업원한테 꼭 알려줘야 되면 서약서 같은 거, 이제 그리고 음식점이면 레시피, 아니 나중에 근로계약 끝나면서 최소한 이 안에서는 경쟁 업체 차리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되고, 비밀로 관리 해서 이거 뭐 내 비밀이야라고 말해봤자 거기 일하던 사람들 다 볼 수 있던 건데, 뭐 그러면 영업비밀이라고 인정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가지고 영업비밀 침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만약에 뭐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 이렇게 금고
에다가 딱 비밀 써놓고 나밖에 못 봤다. 뭐 누구누구밖에 못 봤다. 이 정도는 해야 영업 비밀이었는데 저 사람이 빼돌렸다. 그 정도 인정하고 있지. 그런 관리 안 한 거, 이거 우리 비밀인데 저놈이, 저기, 뺏가갖고 찾았어요.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허권 상표 디자인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찍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뭐 제가 어디 뭐 유튜버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제안 발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모니터링 하느라고 찍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결국에는 뭐 사업을 그냥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서 투자를 받으시려고 협의를 하시거나 어디 무대에 딱 있는 데 가서 스티브 잡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발표하셔야 될 일도 있고 지원 사업 받으시면 또 발표 많이 시키잖아요. 발표 같은 거 하시려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자, 내용 공개하는 건 이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발표를 하시게 될 때, 최근에 이제 이런 사태들이 좀 있었죠. 투자 받으려고 어디 가서 내용을 좀 공개를 하고 발표를 했더니, 그 투자 심사역이라는 놈들이 나와갖고 똑같은 걸 찾았더라. 근데, 그쪽에서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아니, 좀 알아야, 뭐, 니네가 얼마나 좀 경쟁력이 있는지 비슷한 걸 딴 것도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지, 하려면 좀 내놔봐라. 근데 이쪽 입장에서는, 투자자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보여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쪽에서 비슷한 걸 찾았어요. 그 보고, 나름의 그 데이터 보고, 애들이 그거 보고 가서 베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막 의심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외관으로 보여지고 특허로 보호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특허 출원 딱 해놓고 아니면 등록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IR 자리든 아니면 경진대회든 어디 발표하는 데 가서 등록 특허 몇 번입니다 하고 디자인 등록 몇 거 있습니다 하고 이거 베낄 테면 베껴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발표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은 민감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투자해줄 사람이 갑이잖아요. 빌려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고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러면 영업비밀 같은 조치라도 취해 놓으시거나 뭐 비밀 유지 서약 물론 뭐 서약서 써도 베낄 놈들은 베끼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제일 무서운 건 누구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많이 베껴서 옆에서 똑같은 거 찾습니다. 형태까지 베껴서. 많이 봐왔으니까. 형님 좀 알려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대신하고 차리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발표 조심하시고 제주도 말로는 괜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 말로 권당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아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볶이 비법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막 공개하시면은 이게 널리 검색이 되면 해외 나갔을 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풀려갖고 중국, 미국에 막 출원도 하고 등록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좀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공개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시간인데 저희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그게 집중력도 그렇고 아마 좀 다른 일로 바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딱 보니까 대략적인 시간은 맞춘 것 같고요. 이 재미 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싸움도 하고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강의 오셔갖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두 개 받고 종료하고자 합니다.